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를 아시나요? 이곳은 한국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를 통틀어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이고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1908년에 지어진 이 교회는 전형적인 한옥 형태이면서도 독특한 기역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독특한 건축 양식 뒤에는 당시의 시대상과 이를 뛰어넘은 놀라운 신분 초월의 드라마가 숨어 있답니다. 금산교회가 기역자 모양으로 지어진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조선 사회를 지배하던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유교적 전통 때문이었어요. 교회를 세울 당시만 해도 남녀가 한 공간에 섞여 예배를 드린다는 건 사회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렇다고 교회를 2개 지을 수도 없으니 당시 그곳에서 목회를 했던 미국인 테이트 선교사와 초기 교인들이 아주 기발한 묘책을 낸 것이죠. 건물을 기역자로 꺾어서 건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구조의 비밀 기역자가 꺾이는 바로 그 모서리 중심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곳인 강단을 배치하게 됩니다. 강단에서 보면 남성석과 여성석이 모두 보이지만 정작 남성석에 앉은 교인들과 여성석에 앉은 교인들은 서로를 전혀 볼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지요. 심지어 가운데에 하얀 휘장인 커튼까지 쳐져 있어서 서로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건물의 구조만 기역자인 게 아니라 들어오는 문도 달랐습니다. 남성은 남쪽 문으로, 여성은 동쪽 문으로 들어왔지요.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도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철저히 분리했던 것이었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타협점이었던 셈이지요. 사실 금산교회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늘날까지도 귀감이 되는 에피소드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지역 최고의 부자였던 양반인 조덕삼과 그의 집 마당쇠였던 천민 이자익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머슴인 마당쇠 이자익을 양반인 조덕삼보다 먼저 장로로 세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1909년에 교회의 대표자인 장로를 뽑는 투표가 열렸습니다. 후보는 딱 2명이었는데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며 땅까지 기부한 대지주 조덕삼과 그의 집에서 말먹이를 주던 마당쇠 이자익이었지요. 누가 봐도 양반이자 주인인 조덕삼이 뽑힐 거라 예상했지만 투표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는 반전의 이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분제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던 그 시절이라 양반들이 머슴을 장로로 섬겨야 하는 상황이 되자 교회 안은 술렁거림과 팽팽한 긴장감과 동요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는 잠시였고 다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양반인 조덕삼 명수가 발언권을 얻어 교인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큰일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라고 웅성거리며 양반인 조덕삼이가 크게 화를 내게 될 줄 알았는데 화를 내기는커녕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성도들 앞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조덕삼은 집에 돌아가서는 이자익을 철저히 머슴으로 대했지만 교회만 오면 머슴인 이자익 장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설교를 들으며 극진히 섬겼답니다. 조덕삼의 대인배 면모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자익의 재능과 영성을 아깝게 여겨서 그가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지원해주기로 작정을 하고 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훗날 이자익이 목사가 되어 돌아오자 조덕삼 장로는 그를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정중히 초빙해서 모셨습니다. 이후 이자익 목사는 한국장로교 역사상 유례없이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한국 기독교계의 거목이 되었답니다. 이자익 목사는 경남 남해의 가난한 농가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는 9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를 여의고 12세 되던 해에는 어머니마저 여의었습니다. 그는 친척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17세가 되던 해에 고향을 떠나 행상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성실하게 장사를 하던 중 전라북도 김제에서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그는 조덕삼 양반의 집에서 마당쇠의 머슴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당쇠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사랑방에서 천자문을 읽을 때 어깨너머로 들은 한자를 줄줄 외우는 천재성을 보였던 것이지요. 조덕삼은 이를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특하게 여겨 그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었고 나중에는 한글과 성경을 막힘없이 읽는 교회의 핵심 인재로 키워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는 그를 자신의 조사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는 자신의 구역에서 매서 일을 보면서 법을 많이 아는 테이트 선교사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회에서나 총회에서 법통으로 불리웠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테이트 선교사는 그를 자기 구역 내의 장로로 장립케 하였으며 1909년 예수교 장로회 대리회 제3회 정기노회가 평양신학교에서 개최되었을 때 전러북도 대리회 대표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에는 제2대 전북노회장으로 피선이 되었고 1927년에는 경남노회장으로 추대되어 연 2회 노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1924년 함흥 신창리교회에서 모인 제13회 총회에서 임원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총회장으로 피선되기도 하였으며 광복 후 1947년 대구제일교회에서 모인 제33회 총회와 그 이듬해 1948년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모인 제34회 총회행서 총회장으로 또 피선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총회 100년 역사를 통하여 유일하게 삼선 총회장이 된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의 아들은 훗날 2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회부의장까지 오른 조연아 선생입니다. 조연아 선생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어 금산교회의 장로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가 바로 사선 국회의원을 지낸 조세영 의원입니다. 이 대부호 가문은 대대로 이자익 목사의 후손들을 든든하게 후원했습니다. 현재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금산교회의 옛 기역자 한옥예배당은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36호로 지정되어 소중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양반과 머슴이 교회 안에서 계급장과 신분을 다 떼고 오직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존중했던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한 평등과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조덕삼 장로의 후손들과 이자익 목사의 후손들 역시 현재까지도 대를 이어 끈끈하게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